이거 뭐 내 수업 들은 사람 알겠지만은 그 쉬는 시간을 딱 2번 줄게. 그래서 한 7시 20분 정도에 한 번 주고 그 다음에 중간에 한 번 더 주고 쉬는 시간 2번 줄 거고. 그 너무 지금 오늘 본 거 점수에 너무 또 이게 좌절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 그지? 너희들이 이제 내가 지금 슬쩍 보니까 좀 경험치가 좀 많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계에서 이제 심화 문제를 우리가 이제 해나가는 과정이잖아. 보니까 아직 심화 문제를 아직 접해보지 못한 학생도 있어. 그러니까 물론 얘들아 그 문제 풀 때 아주 스슬 잘 풀리고, 그치? 쾌감이 느껴지는 그런 문제를 풀면 좋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만 풀면은 딱 어정쩡한 등급도 3등급 이렇게. 그치? 우리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이제 조금씩 심화 문제를 조금 해야 될 단계야. 지금이. 그치?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뜯어보면은 몇 문제 안 돼.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지금 하나하나 이제 챙겨 나가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오늘 봤던 거를 오답을 확실히 해야 된다는 거지. 그치? 왜 틀린지 확실히 아시고, 그 다음에 다음에 나왔을 때는 절대 안 틀리게끔. 그치?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해서 얘들아 봐봐. 우리 기출로 이제 한 20개 정도 푼다고 생각해봐. 그럼 총 문제수가 몇 개니? 한 400문제 되거든? 거기서도 벗어나는 문제는 틀려도 1등급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얘기야. 까놓고 얘기해서 그 정도 아니니? 그치? 그 정도도 소화 못해서 문제인 거지. 그러면 좀, 채점 다 했니? 우선은 좀 봅시다. 근데 이 학교가 좀 특징이 뭐냐면 보통 이제 난이도가 이렇게 돼. 내신 문제 보면은 난이도가 쭉 상승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객관식 킬러들 한 3문제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들어가면은 서술형은 난이도 한 요 정도부터 해가지고 서술형 마지막 문제가 가장 어렵고 이렇게.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난이도는 이런 구조인데 지금 요 학교는 앞부분에 조금 힘이 들어가 있어. 앞부분부터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 그래서 특히 이제 문제 배열도 조금 특이하고 그리고 단원으로 봤을 때에도 좀 다항식 쪽에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좀 들어가 있지. 채점 다 해봤으면 좀 질문 좀 있으면 한번 해결합시다. 요 정도? 좀 질문 있니? 추가적으로? 더 불러봅시다. 9번. 6번, 9번. 채원이 질문 없니? 5번? 5번 해줘. 15번. 이 정도면 되니? 그래도 오늘 첫 회니까 좀 천천히 한번 해볼게. 그리고 우리 수업 진행은 내가 그 기출묶음 준 거 있잖아. 다음 시간에 책으로 나올 건데, 그거 하고, 고쟁이로 같이 진도를 나갈 거고, 그리고 이제, 첫 해라서 오늘 숙제는 그렇게 많이 안 나갈 것 같은데 너희들 우선 해보고 양을 좀 결정을 하도록 할 테니까. 그럼 5번 더 가볼까? 5번 봅시다. 5번 보시면 봐봐. 지금 봐봐. 문제의 구성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그 A, B, C의 합하고 그 다음에 두 개끼리 곱하고 그 다음에 세 개의 곱이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3차 방정식에서 좀 비슷한 거 배웠지? 그러니까 요거는 얘들아 이 자체를 연립하라는 얘기 아니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봐. A, B, C의 합을 A라고 잡고 그 다음에 두 개끼리 곱이지. 얘를 B로 잡고 그 다음에 A, B, C의 곱이잖아. 얘를 C라고 한번 잡아볼게. 그러면 준식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준식이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첫 번째 식은 지금 뭐냐면 A-B. 얘가 3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B 더하기 C지. B 더하기 C가 지금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식은 A 마이너스 C.
그치? 요게 1이다.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 아니니? 그치? 요건 문제 없지? 그치? 어차피 지금 반복되는 게 딱 보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잠깐 치환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 첫 번째와 두 번째 식을 이용해서 변변 한번 더 해볼까? 변변 더하면 여기 A 더하기 C가 될 거고, 변변 더했으니까 1 나오지. 그래서 요 두 식을 다시 또 연립을 해주시면은 변변 더하면 얼마? 2A가 2니까 A 값은 1 나오네. A가 1 나오고 C는요? 되니? 여기까지. 그렇지? 내가 뭐 했어? 요 두 놈 먼저 연립했고, 거기서 나온 결과, 그래서 얘하고 다시 연립을 했어. 그래서 A하고 C 나왔고, 그럼 B도 나오지? 여기다 1 집어넣으시면 되잖아. C 대신 0 집어넣어볼까? B는 마이너스 2. 그러니까 A, B, C 모두 구했다는 얘기야. 이게 1단계겠지.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적어보면은, 봐. A가 지금 A가 1이지. 요놈의 값이 1이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얘가 현재 0인 상태야. 그치? 그럼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A, B, C의 곱이 0이라는 거잖아. 그렇지 않니? 세수의 곱이 0이야. 지금 얘. 세수의 곱이 0이면 해석하면 뭐니? 해석하면은 적어도 하나가 0이 있다는 얘기지. 적어도 하나 이상 0이 있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A, B, C가 모두 0이라면은 얘를 충족할 수 없지. 두 놈 다 충족이 안 되잖아. A, B가 셋 다 0이면 당연히 충족이 안 돼. 그러면 두 놈이 0이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B 두 놈이 0이야. 그러면 충족이 안 되지. 두 놈이 0이면 얘 봐봐. A하고 B가 0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 A가 0이고 B가 0이야. 그러면 요거 날라가고 절대 마이너스 2가 못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A, B, C 중에서 하나만 0이 된다 이 얘기지. 그치? 그걸 잡아내야지. 그러니까 A, B, C 중에서 하나만 0이다. 그러면 누가 0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임의로 스몰 a 얘가 0이라고 생각해도 돼.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대칭식이라고 하거든. 그 대칭식이 뭐니? 수학에서 대칭식은 A하고 B, 그러니까 문자의 위치를 서로 바꿔도 전혀 지장이 없는 애들, 걔를 대칭식이라고 하거든. 얘가 전형적인 대칭식 아니니? 그러니까 나는 임의로 A가 0이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치? A, B, C 중에서 하나만 0인데 걔를 내가 A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A가 0인 거니까 0 집어넣어 볼게. A 0이야. 그러면 B 더하기 C. B 더하기 C는 1이라는 얘기고, 지금 현재 A가 0이니까 얘 날라가지. 그러면 B, C는 얼마? 마이너스 2가 된다 이 얘기지. 그렇지? 그래서 합이 1이고 곱이 마이너스 2인 거 찾으면 되겠어? 그래서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얘를 임의로 B라고 잡고 얘를 C라고 잡아도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래서 A, B, C를 모두 구했지. A, B, C를 모두 구했으니까 이제 대입만 하면 답 나오겠지. 그렇지? 중요도는 높진 않아. 그러니까 이런 특이한 문제지, 이런 거는. 그렇지? 지금 요 학교가 조금 보면은 당식에서 되게 지엽적인 문제를 많이 냈어, 지금. 5번도 좀 그런 유형이고. 6번 가볼까, 이제? 5번 다음에 나오면 이거 치환한다 이거지. 6번 가봅시다. 6번. 6번 보시면 0이 아닌 세 실수 이렇게 돼 있고, F의 요거가 이렇게 정의돼 있어. F에. 그렇지. 우리 정의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돼. 그러면 거기 봅시다. 요게 지금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돼 있지. 걔 한번 적어볼까 우리가? 요 약속에 의해서, 얘는 일종의 약속이니까 요 약속대로 그대로 주시면 돼. 그럼 첫 번째는 뭐가 되냐면 x분의 y 될 거고, 그 다음에 z분의 x 될 거고, 그 다음에 y분의 z. 그 다음 두 번째 거 해볼게. 바로 다이렉트로 x분의 z, 그 다음에 y분의 x, 그 다음에 z분의 y 이렇게 되겠어. 지금 요 값이 현재 마이너스 3이다 이런 내용이지. 그렇지 않니? 요 조건 하나에다가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 조건이 뭐냐면 얘야. x 더하기 y 더하기 z, 얘는 절대 0이 아니다. 그치? 얘가 왜 주어졌을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지. 합은 0이 아니다. 봐봐. 그러면 지금 조건이 요거란 말이지. 그러면 얘하고 얘 공통 분모 있잖아. 얘하고 얘. 그 다음에 요런 보이고, 그 다음에 요런 보이지? 묶어볼까?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x분의 y 더하기 z 이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y분의 z 더하기 x, 마지막으로 z분의 x 더하기 뭐가 돼? y, 요게 되겠지.
요게 현재 마이너스 3이야. 그냥 같은 분모끼리 묶었을 뿐이야. 지금 한 거 없어. 그럼 항상 우리 다항식에서 우리가 좀 하나의 팁을 주자면 문자의 종류는 얘들아 적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문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뭔가 좀 곤란해지지? 그러니까 봐. 문제에서 얘를 왜 주어졌을까 한번 고민 한번 해봐. 그럼 내가 만약에 이 x 더하기 y 더하기 z라는 애 있지? 얘를 하나의 문자로 한번 치환해 볼게. 지금 이 성분고 문제가 유독 치환하는 문제를 많이 냈어. 그치? 내가 합을 뭔지 모르지만 라지 a라고 치환했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y 더하기 z야? 얘 쭉 넘겨봐. 그럼 a 마이너스 x로 적을 수 있지. 얘를 a 마이너스 x로 적을 수 있지. 그렇지 않니? 그럼 얘는 a 마이너스 y로 적을 수 있을 것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a 마이너스 z 이렇게 적을 수 있잖아. 문자가 뭔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오지? 왜 이렇게 적었냐면은 봐봐. 이렇게 적으면 여기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공통분모가 형성이 될 건데 얘를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거야. 지금 a를 한번 묶어볼게. a를 묶으면 뭐가 나와? x분의 1, 그 다음에 y분의 1, z분의 1 요게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마이 1이지? 요것도 1이지? 1이 몇 개 나와? 1이 3개 나오지? 1이 3개 나오지 않니? 이렇게 하면 1, 이렇게도 1, 이렇게도 1. 그러니까 1이 3개 나온다는 거야. 요게 현재 마이너스 3이 된다 이 얘기지. 여기까지 되니? 다시 한번. 어떻게 했어 내가? 얘를 얘로 바꾼 다음에 A로 묶은 거야. 됐어? A로 묶었어. 그러면 지금 요 마이너스 3 없애면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요 값이 0이야. 그치? 요 값이 0인데 지금 A는 절대 0이 아니라며. 문제에서. 얘가 0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가 0이 돼야 되겠구나. 요 놈이 0이 돼야 돼. 그럼 요 놈의 의미는 xy z분의 xy의 yz zx 얘가 현재 0이 돼야 되니까 답 나왔지. 요게 0이 될 수밖에 없지. 그치? 그렇게 요것도 한 번만 풀어보면 알 수 있는 거야. 다음에. 그치? 다음에 안 틀리면 되는 거야. 그렇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7번 갑시다. 7번 보시면 7번 같은 걸 뭐라고 그래? 7번 같은 거 함수 방정식 들어봤니 혹시? 함수 방정식. 함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니라 이런 거야. 그러니까 지금 문제 보시면 한 시험지에서 무려 2개를 냈어 그거를. 7번하고 또 어떤 거 있니? 하나 더 있던데. 9번. 그러니까 F에 대한 이런 등식 있지. 관계식. 주어진 걸 함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통칭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함수 방정식이라고 그래. 이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두 단계를 거쳐. 두 단계. 첫 번째 단계가 뭐다? 첫 번째 단계는 차수 결정. 그치? 항상 우리가 이게 좀 틀이 잡혀 있어야 돼. 첫 번째는 당시 차수를 모르니까 차수를 결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미정계수로 가. 미정계수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개념 배울 때 배웠지만은 미정계수법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 어떤 게 있었지? 계수비교법하고 수치대입법이 있었지. 그지? 그거야. 그 내용인데, 그러니까 미정계수로 간다는 거는 우리가 두 개 중에 선택을 해야 돼. 계수비교. 계수비교를 하든지 수치대입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갈 건데,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한번 적용 한번 시켜볼게. 한번 봅시다. 7번 문제. 내가 보기엔 요거 난이도 상이야. 그치? 함수 방정식 중에서는 가장 좀 난이도 높은 것 같고, 지금 등식이 하나 나와 있는데 이러한 등식이야. F에 X제곱 얘가 X세제곱에 F에 X 더하기 1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2X의 4제곱 그 다음에 여기 2X제곱 이렇게 돼 있어. 그렇지? F에 대한 관계식이지? 그러니까 이런 걸 함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지금 F가 몇 차인지를 몰라. 그래서 이런 문제는 1단계 차수를 결정할 거야. 차수를 결정할 건데 최고차를 정해야 되지? 몇 차인지 모르니까. 그럼 내가 fx의 최고차항 계수 얘기도 없어, 이 문제는.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다 나와 있지도 않잖아. 그러면 모르니까 내가 a 곱하기 x의 n제곱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볼게. 내가 이렇게 쭉 어쩌고저쩌고 나가겠지. 그렇지 않니? 그랬을 때 이 좌변하고 이 우변의 차수 한번 결정해볼게. 먼저 좌변부터 해봅시다. 좌변을 보시면 f의 x제곱은 요 자리에 x제곱 들어간 거잖아. 요 자리에 딱 x제곱이 들어갔어. 그럼 최고차는 뭐가 되냐면 a 곱하기 여기 x의 제곱의 n제곱이니까 지수법칙 쓰시면 요게 되겠지. 최고차 얘들이잖아.
우변 가볼까? 우변은 여기 봐봐. 여기 봐봐. F에 X 플러스 1이야? 요 자리에 누구 들어갔어? X 플러스 1 들어갔지? 그치? X 플러스 1이 들어갔어. 나는 차수가 가장 높은 애만 관심 있어. 그치? 그럼 뭐가 되냐면, A 곱하기 최고차는 요게 되겠지? 그런 다음에 거기다 X 세제곱을 곱했으니까 차수가 3개 올라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최고차만 보면 이거 아니니? 그치? 물론 얘가 최고차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치? n이 1이 되면 되는데, n이 만약에 1이 되면 얘가 최고차가 되겠지? 그렇지. 그런데 그러면은 얘가 말이 안 돼. 그래서 여기서 최고차가 등장한다는 얘기고, 요게 같아야 되니까, 여기서 n이 3이라는 거 알 수 있어. 그러니까 n은 몇 차? 3차식이라는 거 알 수 있지. 그치? 우선 차수를 좀 밝혀내야 돼. 근데 내신 문제 보면은 거의 대부분은 1차 아니면 2차에서 끊긴단 말이야. 3차가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드물어. 왜냐하면 봐봐. 3차인 거 알았어. 그러면 우리가 fx식을 세팅할 때 이렇게 세팅하면은 너무 복잡하잖아. 문제가 4개나 추가되니까. 그렇지. 너무 복잡하지 않니? 예, 그래서 3차식인 경우는 거의 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학교는 3차식을 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3차식인 걸 밝혀냈잖아.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개수 비교를 하든지 수치 대입을 갈 건데 3차식 같은 경우는 이걸로 갈 수밖에 없어. 왜냐면 아까 전에 말한 대로 문자가 많이 늘어나면 너무 복잡하단 말이지.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2차 개수 비교는 언제 쓰냐면 2차 이하. 2차 이하일 때 얘를 쓰면 좀 편리해.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2차 하면은 ax의 제곱에 bx의 플러스 c 이렇게 세팅을 한 다음에 집어넣는 거야, 여기다. 집어넣어서 양변 개수 비교해주면 되는 거지. 그렇지? 혹은 1차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하는데 3차는 방법이 없어. 이걸 하기엔 너무나 부담스럽다는 거지. 그래서 무조건 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수치 대입으로. 그러면 수치 대입으로 간다는 얘기는 이 얘기거든. 봐봐. 얘를 째려봐. 얘를 째려본 다음에 적당한 값을 막 훅 찔러 넣어야 돼. 찔러 넣을 건데 딱 봤을 때 아주 이쁜 값. x 대신에 한번 0 집어넣어볼까? 그렇지? 0 집어넣으시면 여기 f0 되지? 여기 0 집어넣었어. 그럼 얘는 0 집어넣으면 다 날아가잖아. 그러니까 뭐가 되면 f0은 0이 되지. 그렇지 않니? 그 다음에 f0의 값을 알았으니까 얘를 좀 써먹으려고 그래. f0을 써먹으려면 x 대신 누구 집어넣으면 얘를 써먹을 수 있니? 마일. 그렇지. 그게 보여야 돼. 그렇지. x 대신에 이제는 마일을 집어넣을 생각해줘야 돼. 그러면 마일 집어넣었어? 그럼 여기 뭐가 되냐면 f의 1 되지. 그 다음에 마일 집어넣으면 여기가 f0이 되잖아. f0인데 0이라며. 날라가지. 그러면 마일 집어넣었어? 그럼 뭐가 되냐면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고 플러스 2가 되니까 얘도 0이네. 그렇지. 2개 얻어냈어. 그 다음에 이제 F1을 한번 이용을 해보려고 그래. F1을 이용하려면 1 한번 집어넣을까? 1 한번 집어넣을게. X 대신 1 집어넣으시면 여기 F1 될 거고 1 집어넣으면 여기 F2가 돼.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여기 마이하고 얘랑 붙으니까 0이 되지. 그치? 사라지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만 남지. F1이 F2와 같다. 얘 남지? 그런데 F1이 0이라며. 그러면 여기서 얘도 0이구나. 여기서 3개 조건 얻어냈어. 이 3개를 얻어냈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가 떠올라야 될까? 뭘 배웠니? 인수정리란 거 배웠지? 우리 나머지 정리 맨 뒷부분에 나오는 게 뭐야? 인수정리야? 인수정리 뭐였지? 1 넣었을 때 0 나와. 무슨 인수 갖고 있다? x 마이너스. 그렇지. 봐봐. 그럼 0 넣었을 때 0 나왔대. 1 넣었을 때 0 나왔어. 2 넣었을 때 0 나왔어. 그럼 fx는 우리가 식을 세팅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최고차항을 모르니까 걔네 a로 잡아야 되겠고 최고차항 값을 아직 모르는 상태. 그렇지. 그런데 0 넣었을 때 0 나왔으니까 x 갖고 있어야 되겠고 1 넣었을 때도 0 나왔으니까 x 마이너스를 갖고 있어야 되고 2 넣었을 때도 0 나왔으니까 이렇게 세팅이 가능하지. 여기까지 문제 없을까? 됐지? 그러면 이제 fx가 어느 정도 세팅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 a값만 구해주시면 되는데 이 a값을 구할 때 뭐 적당한 값 대입을 하자니 대입할 수 있는 값이 없지? 얘는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얘를 이렇게 세팅이 여기까지 했으니까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지. 이제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개수 비교를 완성을 해주시면은 답이 나와. 그렇지. 그러면 아마 a 값이 아마 1 나올 거야. 그렇지. fx 여기까지 세팅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여기 넣어서 바로 개수 비교해 주시면 돼. 하나만 비교하면 되니까 그래도 어렵진 않아. 그거 하면 아마 a가 1 나올 거야. 그렇지. 이렇게.
근데 3차는 보통 안 나오는데 이 학교가 좀 특이한 것 같아. 보통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거는 2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나와야 되나? 그치? 2차 같은 경우는 수치 대입을 하지 않고 이거는 얘들아 시험장에서 잘 안 보이면은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가장 좀 무식하지만 일반적인 방법은 얘야. 개수 비교. 2차 같은 경우, 1차 같은 경우는 그냥 뭐 ax 제곱 bx 플러스 c 이렇게 잡은 다음에 대입을 한 다음에 개수 비교 주시면 돼. 할 수 있겠니? 그다음 8번까지 하고 좀 쉬는 시간 줄게. 8번은 뭐 틀린 사람이 있고 안 틀린 사람이 있겠지만 8번은 절대 틀리면 안 돼. 그치? 내가 보기에는 뭐 이미 여러 학교 많이 나왔고 수업 시간에도 많이 강조했던 문제지. 봐봐 8번. 얘는 별표가 좀 들어가는 문제지. 봐봐 나머지 정리해서 8번 문제 봅시다. 8번 문제 보시면 3차당식 fx가 있고 f1이 3이고 그 다음 요 문제의 가장 특징은 밑줄 그어야 될 부분은 어디? 목과 나머지 같다. 여기지. 거기 밑줄 그어야지. 그러니까 요 문제에는 이 특징이 바로 뭐냐면 목과 나머지 같다. 이거야. 이게 바로 교육청 기출이지. 교육청 기출이고 이미 이 지역에 있는 학교 중에 한 절반은 나온 것 같아. 절반은 나왔는데 아직 절반의 학교는 아직 안 나왔어. 그래서 유심히 봐야 될 문제고 특징은 목과 나머지 같다 이거야. 그러면 조건을 한번 적어보면은 가조건 F1 3이다. 그 다음에 나 조건 가볼까? 나에 보시면 지금 fx 얘를 x-1의 제곱으로 나눴어. 목과 나머지 같대. 그러면 나머지 정리는 얘들 상위과 학생들은 갈림길 어디서 나온다? 여기를 이렇게 qx를 잡을 것인지, 그지? 아니면 이 목 자체를 뭔가 좀 세팅을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 그거를 결정을 잘해야 돼. 상위권이 되려면.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목과 나머지 같다며. 그러면 봐봐. 지금 우리가 몇 차식으로 나눴니? 2차식이잖아. 2차식으로 나눴어. 2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 몇 차? 1차 이하. 그러니까 모르면 어떻게 잡아? ax 플러스 b 이렇게 잡지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몫을 qx를 두는 게 아니라 목과 나머지가 같다며. 그러니까 여기는 구체적으로 세팅이 들어가야지. qx를 잡는 게 아니라 나머지가 요놈이 된다고 했으니까 ax 플러스 b로 이렇게 세팅이 들어가야지 이런 거는. 그치? 갈림길이야. 몫을 qx를 잡을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세팅을 할 것인지는 문제를 보고 결정하는 거야. 얘는 몫에 대한 정보가 좀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세팅이 들어가야 되고 이게 1단계야. 1단계. 항상 패턴이 정해져 있어. 그런 다음에 F1이 3이잖아. F1이 3. 그럼 1 한번 집어넣어볼까? F1. F1은 3이지? 1 집어넣으시면 여기 다 날라가. 그래서 A 더하기 B만 나오는데 얘가 3이다. 이 얘기지. 그래서 하나의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런 다음에 한 문자 소거해볼게. B는 3-A. 속을 수 있지? 그런 다음에 문제 더 읽어보시면 박스 밑에 뭐라고 되어 있니? fx를 x-1의 세제곱으로 나눌 때 나머지. 그 문제가 요구하는 건 이거야. 똑같은 fx인데 얘를 뭐냐면 x-를 세제곱에 이번에는. 그치? 세제곱으로 나눌 때 나머지 구하라 이 얘기지. 그럼 몫이 있겠지? 몫이 뭔가 있어. 그 다음에 나머지를 rx라고 하겠대. 그치? 이거를 구하라 이 얘기지 현재? 그러면 얘들아 3차식으로 나눴으니까 얘는 몇 차가 돼야 돼? 2차 이하가 되면 되는 거 아니니? 그치? 좋아. 주어진 조건이 2차인데 거꾸로 차수를 올려서 3차를 만드는 이러한 문제지. 그치? 이 문제는 한 번만 풀어보면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 봐봐. 어떻게 하면 되냐면 패턴이 이래. 그치? 몫을 이렇게 세팅하시고 그 다음에 한 문자 소거해. 소거한 다음에 얘를 다시 대입해 볼게. 다시 대입하면은 fx가 어떻게 되냐면 x-의 제곱에다가 여기 ax에다가 b 대신 요거 집어넣어볼게. b 대신 요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더하기 3 됐니?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ax에다가 b 대신 마이너스 a 더하기 3 됐니? 이렇게 b 하나 소거했어. 여기까지 문제 없니? 문제 없지? 그런 다음에 우리 목표는 얘야. 우리 종착역이 얘야. 이 형태로. 그러면 얘는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 이랬지. 여기 얘만 둘 묶어서 a로 묶어주시면 끝난다 이랬지. 이게 최적화풀이지. 최적화풀이. 그런 다음에 얘를 분배 시켜주면 돼. 분배해볼게. 그럼 바로 답이 나오지. 분배해보면 얘를 분배해주시면 x-1의 세제곱이 드디어 등장했어. 요거 곱하기 a. 그 다음에 3하고 이놈 붙으니까 3의 x-의 제곱에다가 ax의 마이너스 a 플러스 3 됐니? 이렇게 끝났잖아.
딱 우리가 원하는 이 형태 만들어졌지? 되지 않았어? 얘가 바로 네모잖아, 지금. 얘가 바로 몫이야. 얘가 바로 몫이고, 요 놈이 바로 RX가 되는 거지. 2차 이하면 되는데, 딱 2차에 만들어졌잖아. 그치? 이거는 뭐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뭐 기계적으로 풀어야 돼. 봅시다, 이제. A값 구하라고 조건 하나 던져질 건데, 거기에 나와 있네. 문제 봅시다. 뭐라고 돼 있니? 아래 0하고, 여기다 0 넣었을 때하고, 3 넣었을 때가 같대. 그러면 요거만 마무리 합시다. 아래 0. 0 집어넣으래. 0 집어넣으면 얼마니? 3이고, 날라가고,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3, 6이지? 6 마이너스 A. 맞지? 그 다음에 3 집어넣으시면 3 집어넣어볼게. 그러면 여기 2의 제곱이니까 4, 3, 12. 15에다가 2의 1이 요게 같다. 맞지? 그럼 A가 얼마 나오지? 마3. 맞지? 끝났어. 그래서 A값까지 구했으면 이제 끝난 거지. 지금 문제는 아래 이 값 구하라 이랬으니까 여기다 2 집어넣으시면 돼. 할 수 있겠니? 다시 한번 이렇게 봐. 몫과 나머지 같다. 이 문제는. 그렇지? 딱 특징이 요거라고 그랬잖아. 그럼 몫을 세팅을 해야 된다. AX 플러스 B라고. 그런 다음에 한 문자 소거해야 돼. 관계식 하나 던져주거든. 봐봐. 지금 여기서는 요거 있잖아. F1이 3이다. 요걸 이용해서 관계식 하나 유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 문자나 소거해. 소거하면 반드시 얘가 요인수가 나오게 돼 있어. 그렇지 않으면 출제를 못 하거든. 그치? 그래서 문자나 소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개해서 역으로 거꾸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지. 그치? 요 패턴. 문제 풀 때 얘들아 그 풀이가 바로 나가지 않으면은 넘어가야 되는 거야. 지금부터 이제 그런 훈련을 해야 돼. 그치? 시험장에서 문제 연구하고 있으면 는다고 그랬어. 그치? 내가 지금 풀 수 있는 거 하나하나 이렇게 점수를 늘려가면서 푸는 거지. 그치? 그럼 잠깐만 끊었다 할까? 잠깐만 끊었다가 10분만 쉬었다가 나머지 문제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오늘 그 고쟁이 책 준비 안 된 사람 있니? 다 가져왔니? 없는 사람은 잠깐만 끊었다 합시다.